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윤, 누군지 아시죠? 미국과의 면담 완전 대박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누군지 아시죠? 완전히 이성상실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미국 백악관, 미 국무부에서 어마어마한 발언들 나왔는데, 이재명과는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윤석열 후보와는 아주 결이 맞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이 대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또 미국이 한국의 어느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아시아 지역은 냉전 시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 성토했는데요. 11월 12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냉전 시대의 대립과 분열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절대 돌아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냉전 체제 이래가지고 중국을 비롯한 독재, 공산 독재 체제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서 대립한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대립한다. 이제 이런 계속 미국과 또는 자유서방국과 대립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자기네들한테는 불리하죠. 그동안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 우리 중국이 이 정도 많이 컸어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커플링, 공급망 개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하고 거래 끊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 지금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에 반대해야 한다.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지정학적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즉 중국 차별하지 마라. 우리 똑같다 같이 지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우리가 공산사회주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해가지고 우리하고 대립하면 안 돼. 그냥 우리하고 같이 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가 없다. 소그룹, 오커스, 그리고 쿼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세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그룹 만들지 말고 그냥 다 그럴 필요 없이 우리하고 잘 지내자 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이 급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시아판 나토죠. 바로 한국의 유엔 사령부를 모체로 해서 아주 큰 레짐이 만들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판 나토의 구멍이 바로 한국,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인데 그 민주 세력은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민주 세력이 아니라 주인을 망하게 하려는 망할 민자 민주 세력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주최 7월달에 21년 7월달에 중국 공산당 주최 국제 공산당 회의를 하는데 그 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참가했네요. 자기네들이 공산당이라는 선언을 한 건지.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베이징대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서 밥 먹고 우리 수행원은 두들겨 맞고 그랬던 적이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 애들만 잘 빼내면 아시아판 나토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구멍이다 라고 중국 관영 매체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하루 전날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죠. 그 차관보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미군은 과거 점령군이었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해방군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한 점령군이었다. 전자권 전환해야 된다. 미국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쏟아내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하고 회의할 때 완전히 그냥 양측이 인상이 딱 굳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하고 만나고 1시간 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하고 만날 때 야, 이렇게 빵긋빵긋하네요.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대사님은 얼마 전에 도지사 공관에서 뵙고 제가 과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좀 재밌기는 했다. 그러니까 도지사 공간에서 수원에 있는 도지사 공간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 불러서 술이 완전히 꽐라되도록 같이 마셨다. 그만큼 친분이 있다 이거죠.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함께하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아니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수탈하고 침략하고 했던 그
중국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다.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도대체 무슨 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니 코로나19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를 다 망하게 하고 우리 항공사, 여행업자 전부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 정부가 그 초기에 정말 소중한 마스크 3억 장을 중국에 갖다 주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몇 달간 일주일에 한 번씩 약국 앞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2장씩 배급받듯이 비참하게 사야 되고 그 마스크를 며칠간 써야 되고 이런 비참한 시절이 몇 개월 있었죠.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좌파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잊었죠. 지금 마스크 흘러 넘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정책 잘못하고 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뭐 K방역이다 또 이렇게 해서 다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도대체 우리에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지원해 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중 간 경제적 의존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 심화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죠. 또한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중국과 한국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중요한 의제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이 또 이해관계 같다. 우리는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방긋방긋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1시간 전에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하고는 그렇게 척을 지더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젊은 상원 의원이 왔습니다. 오소프라는 상원 의원. 여기 있는 이 검은색 마스크 쓴 사람이에요. 아주 젊죠. 34살인데 상원 의원이에요. 조지아주 출신이고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과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미국 그 미국의 몇 명 있지도 않은 그 상원 의원 100명 있는 상원 100분의 1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소프 의원이 한국 역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오늘날 세계 유일의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과 이면에는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 이 거대한 성과 이면에는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운을 떼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역사 문제에 관심 많다고 하니까 내가 해주는 말이야.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되어서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상원 의원께서 이런 문제까지 관심이 있다고 들어서 그렇다. 알겠냐? 라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뭐 이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해야 될 이야기,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니들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게 지배됐고 니들 때문에 우리는 전쟁 났어. 니들이 우리 도와준 게 아니라 니들이 다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미국의 상원의원에게 따졌습니다.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표정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미국인 표정. 완전히 굳어 있죠. 기분 더럽죠.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뱉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소프 상원의원이 이러고 윤석열 후보를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와 같이 만납니다.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모범 답안을 낸 윤석열 후보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가서 제가 대통령 후보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이 그 멘트들을 보면서 우리 아주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치학자가 국제정치학자가 우리 세미나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전달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외교 전문가 아니죠. 그냥 법 전문가죠. 그런 법 전문가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식견이 그동안 있어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단기간에 나는 한미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가 나의 스탠스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석학들에게 제대로 스터디를 받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기분 좋습니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보건, 행정, 기후협약,
첨단 디지털 협약 등 모든 분야에 관한 포괄적 동맹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모든 분야의 한미동맹을 이제는 이 군사안보동맹뿐만 아니고 전부 미국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제 안보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뭐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폐해죠. 바로 산호초에다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비행장을 만들고 전투기를 배치하고 하는 이런 짓들.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 영토야 라고 하는 이런 국제 질서와 규범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들. 여기에 대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참여 안 한다라고 했죠. 이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지지한다. 대중국 포위 전략 지지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외교에서 예측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예측 가능성이 뭡니까? 이 나라는 우리 편이고 이 나라하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했을 때 같이 다 갈 수 있고 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일 관계 정상화하겠다 그 말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미 안보 동맹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나라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전 세계 국가 간 확실한 연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가 뭡니까?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홍콩 인권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티벳 문제, 대만 문제 등 또 중국이 지금 현재 이 화웨이 등 이 중국산 전자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참여 안 했죠. 그런데 여기는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걸 미 국무부 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들었을 때, 이야, 이 사람들 같이 가고 싶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 34살이 상원의원이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미국의 정치권 정상에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야, 한국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망할 밑자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이 빨간색 당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라는 게 확실하게 그림이 나오겠죠. 저는 대단히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이재명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해야 되고 전자권을 미국에 주어함으로써 미국에게 이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이익돼야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 한미연합사령관은 11월 11일 이 유엔 참전용사의 날이죠. 여기에서 추모의 날 기념사를 뭐라고 했느냐? 동맹의 결의로 고요한 아침의 날에 눈부신 자유의 빛이 계속 빛나고 있다. 즉 우리 미군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알죠? 라는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태산처럼 침착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말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일부러 빗대어서 태산처럼 침착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라 했다. 그 말은 즉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국군 니들은 훈련 안에서 준비 안 돼 있잖아.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준비해야 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전자권 전환이야 이재명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적들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최고 수준의 치명성과 대비태세를 갖춘 연합군이며 한국을 해하려는 적, 즉 북한도 있지만 중국도 맞죠. 그 적을 상대로 억제와 방어, 필요시에 격퇴할 준비를 항시 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완전히 그냥 한 방 먹이는 거죠. 이재명 전자권 전환 발언한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라카메라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은 반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오는 데 대해서 주한미 대사관이 이제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왜 왔냐?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은 시급한 세계적 도전 과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다. 이번 차관보 회의에서 우리는 양국 간 동맹이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 이슈들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내의 이 국내 안보뿐만 아니고 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즉 중국을 깨부시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확고부동한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은 그거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사람 만나고 나서 1시간 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나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야기를 했죠. 그거 다 보고받았겠죠, 미국이. 또 여기에서 정리해서 앞으로 본국으로 가져가서 보고를 확실하게 하겠죠. 이재명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본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꾸짖는 그런 어머탄이 나오네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뉴욕타임즈 온라인 프로의 대담 프로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12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12일입니다. 중국에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의 구분이라는 것은 없다. 민간기업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정보나 지적재산권을 민간기업에 요구하면 중국 기업은 투자와 경영활동 등을 통해 확보한 그 어떤 것이라도 중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 제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화웨이가 이런 이면이 있었다라는 화웨이 사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그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거기에 중국의 대간첩법이라는 법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간첩법을 통해서 중국의 개인, 법인,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중국 정부가 원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내줘야 되고, 정보를. 그리고 거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게 아니면 처벌받는다. 대간첩법에 의해서.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과 개인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 중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인권 말살 등등 모든 것에 사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중국이 자국민과 세계인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발언도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거래하면 결국 그 당신네들이 만든 그 기술이 중국이 지금 자국민 인권 탄압 그리고 다른 세계인 인권 탄압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하려는 힘으로 현재의 질서를 뒤흔들려는 일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그거 반대한다 그 말이죠. 이는 세계 평화와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 미국이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도전하면 서방 세계의 누구라도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국제 레짐이 있죠. 여기가 다 달려들어서 중국을 때려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국가 있으면 또 괄호 밖에 내놓고 따로 또 좀 손 좀 봐줄 것이다 라는 말과 또 같을 수가 있죠. 자, 국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니까 백악관에서도 또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호주 로이 연구소와 화상대담을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에게 배팅해라. 대접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동맹과 우방에게 이번 오커스 레짐 출범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강력한 친구이자 동맹이고 파트너라면 미국에게 배팅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배팅하면 우리도 당신에게 배팅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라. 그러면 우리 미국도 당신 편이 되어주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호주를 믿고 신뢰한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민감한 기술을 함께 공유하려는 것은 바로 이 신뢰 때문이다. 즉 핵잠수함 기술 지금 호주에게 넘겨주는 거, 그거 호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좋은 동맹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접을 할 것이다. 호주에게 봐라. 핵 잠수함 기술까지 주지 않느냐.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거 보고 우리와 좋은 동맹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그에 상응한 대접을 해준다 라고 지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놀라운, 이제는 중국하고는 어떻게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고우면하는 그런 박쥐 같은 자들이 제일 밉죠. 차라리 적은 낫습니다. 그러나 좌고우면 박쥐가 제일 밉습니다. 여러분들 경쟁이나 싸움 해봐서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그 중국 공산당의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폐허 속에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 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미국 한미동맹의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싱하이밍하고 그렇게 지나던데 이 중공의 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봐도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런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미국과 확실하게 손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아들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의 아들들까지도 계속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은 단결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를 지지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것만이 극선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나는 뭐 누구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뭐 차라리 이재명 찍을래. 그 사람은 원래 이재명이었고 난 누구 안 됐으니까 아예 뭐 투표하러 안 갈래.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모두 투표장에 가야 되고 당일날 투표하러 가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우마오당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기구를 통한 이런 혹시나 작업들 이런 것들은 미국 CIA가 확실하게 통제 제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